눈은 떴는데 못 일어나는 아침.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알람이 울려서 눈은 떴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요. 놀라운 건 이게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근 준비해야 하고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은 껐지만 거기까지죠.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서 움직이질 않죠. 심지어 몸을 움직이는 건 할 수 없는데 손가락과 눈은 핸드폰을 만지고 보느라 바쁘죠.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남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러닝도 한다는데 나는 왜 일어나는 것도 못하지? 사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눈은 떴는데 침대에서 못 나오는 건 게으름이나 의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못 일어나면 보통 습관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 그리고 가장 덜 힘든 선택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대요. 미국의 스콧 에일러스 박사 말에 의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고 몸은 이미 피곤한 상태인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 뇌의 일부는 이 상황을 곰에게 쫓기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곰에게 쫓길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죠? 바로 죽은 척하고 가만히 누워있기. 우리 몸은 똑똑하게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 죽은 척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침대가 특별히 좋아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침대 밖 세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못 일어나는 걸 수도 있대요.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오래 쌓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머릿속은 이미 과부하인데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단순히 일어나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바로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지금은 멈춰야 해. 지금은 버티기 어렵다고 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태를 너무 게으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할 일이 많은데도 멈춰버린 사람, 눈은 떴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사람, 분명 깼는데 이불 속으로 다시 숨어버리는 사람. 어쩌면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지친 몸으로 버텨온 사람일 수 있다라고요. 몸이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뇌도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데 계속 정신 차려. 지금 일어나야 해. 이거 못하면 큰일 나. 라며 자신을 더 밀어붙이는 거죠. 하지만 몸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라면 이 말들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쌓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은 아예 멈춰버리기도 해요. 저는 이걸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몸 상태 좀 봐줘.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너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기에 난 이미 너무 많이 지쳤어. 이럴 때 필요한 건 나를 더 혼내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더 정확히 봐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눈을 뜨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는 깼는데 몸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돌아가는데 몸의 에너지는 바닥인 상태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의식은 켜졌지만 행동할 힘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제부터 활동 시작! 이라는 거창한 결심보다는 몸을 조금씩 깨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불을 발로 걷어차 버린다거나 스트레칭 하듯이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쫙쫙 펴본다던가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몸에게 이런 착각을 주는 거죠. 나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몸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일 뿐이야. 그러면 몸도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혹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끄고 이불부터 정리하죠.
하지만 우리같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런 생산적인 루틴은 맞지 않습니다. 알람을 겨우 끄고 누워서 핸드폰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습관적으로 릴스나 쇼츠 같이 도파민이 넘치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알람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 시간에 맞춰 놓는다거나 좋아하는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좋아하거든요. 웹툰을 한 편만 보고 일어난다거나 컨트롤이 가능한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 침대 밖으로 나오는 일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조금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람을 20분이나 30분 정도? 조금 더 일찍 맞춰 놓기도 한대요. 바로 일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행동을 시작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전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 20분이나 30분 전에 알람을 먼저 맞춰놓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웹툰 하나를 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오늘의 뉴스를 하나 본다거나 오늘의 날씨를 하나 보고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한지, 몸의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스트레스가 오래 쌓인 상태인지 이걸 모르고 자꾸 계속 내 정신력만 탓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의지가 나약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롱제비티 코치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 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눈은 떴는데 침대에서 못 나오는 아침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은 나를 탓하기 전에 내 몸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게으름이나 나의 나약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롱제비티 코치였습니다.